1993년 4월 22일 광주에서 태어난 류화영은 대한민국 걸그룹 티아라의 전 멤버이며 스캔들로 인해 티아라의 추락에 기여한 인물로 여겨졌습니다. 애초 계획과 다르게 티아라에 합류한 그녀는 청순하고 예의 바른 이미지로 빠르게 대중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류화영이라는 이름은 K-팝 역사상 가장 큰 폭풍 중 하나의 중심에 서게 되었습니다. 팬덤 분열과 이미지 붕괴, 그리고 한때 그녀를 감싸던 피해자 프레임까지 시간이 흐르며 균열이 생긴 스캔들이었습니다. 아이돌 대기실 문 뒤에서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였습니다. 누가 피해자이고 누가 상처를 입은 사람인지, 혹은 모든 것이 여론의 전장이었을 뿐일까였습니다. 아래는 류화영이라는 이름이 K-팝 기억 속에서 사라지지 않는 이유가 된 10장의 진실입니다. K-팝 무대에 오르기 전 류화영은 배우가 되고 싶다는 또 다른 꿈을 품고 있었습니다. 어릴 적 그녀는 연기자의 꿈을 이루지 못한 어머니의 영향을 깊게 받았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보던 드라마는 류화영에게 비밀스러운 또 다른 세계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거울 앞에서 연기를 따라하고 대사를 외우며 슬픈 장면에서는 실제로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그 열정은 순간적인 치기가 아니라 어린 시절부터 이어진 강한 열망이었습니다. 그러나 촬영장이 아닌 화려하지만 훨씬 냉혹한 아이돌 세계로 먼저 발을 들이게 되었습니다. 현장에 나가보기도 전에 회사는 그녀가 랩 스타일과 잘 맞는다며 가수로 먼저 도전해보길 제안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제안이었고 짧은 시간 안에 류화영은 티아라의 새로운 래퍼로 합류했습니다. 이미 정상급 인기로 자리 잡은 티아라였지만 그녀는 따뜻한 환영을 받지 못했습니다. 일부 안티들은 지연의 막내 자리 빼앗았다, 은정이 랩 파트를 가져갔다, 뒤늦게 와서 성과만 챙긴다라며 비난했습니다. 당시 다음 카페, 네이트 판 등 커뮤니티에서는 그녀의 존재와 역할을 두고 격한 논쟁이 이어졌습니다. 팬미팅 현장에서는 데뷔 멤버들에게만 응원 슬로건과 배너가 집중되었다는 후기가 전해졌습니다. 티아라 팬캠이 올라올 때마다 그녀의 파트에는 다른 멤버들보다 많은 비추천과 조롱 댓글이 달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많은 이들에게 류화영은 처음부터 지켜본 멤버가 아니었고 스캔들로 팀을 떠날 때 비로소 이름을 알게 되었다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류화영은 어느 순간 팬과 안티가 충돌하는 보이지 않는 전쟁의 중심에 서게 되었습니다. 화영은 혼자 힘으로 쇼비즈 세계에 발을 들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에게는 쌍둥이 언니 류효영이 있었으며 류효영은 미스 춘향 대회에서 우승하고 스타킹에 출연하며 대중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당시 류효영의 청순하고 맑은 분위기는 곧바로 여러 기획사들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효영에게 쏟아진 관심은 곧 화영에게도 연예계의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효영이 먼저 주목을 받았고 이어 등장한 화영을 두고 대중은 운명적인 쌍둥이의 데뷔인가 아니면 치밀한 전략인가 라는 의문을 품었습니다. 닮은 얼굴, 부드러운 분위기, 그리고 함께 쇼비즈를 준비한 자매 서사는 당시 언론에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비슷함은 곧 누가 더 빛나는지, 누가 더 주목받는지, 누가 먼저 성공할 것인지 비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훗날 이 자매의 연결고리가 K-팝 역사상 가장 큰 논쟁 중 하나의 중심에 설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무대에 오르기 전 화영은 조용하고 단아한 모습과 함께 사람들의 마음을 울린 개인사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부모님과 함께 자랐고 어릴 때부터 예의를 철저히 배웠으며 부모님에게도 존댓말을 쓸 정도로 전통적인 가정교육을 받았습니다. 한 방송에서 자신의 강점을 묻자 그녀는 주저없이 거짓말을 못하고 유머러스하며 예의가 바르다고 답했습니다. 당시 여러 방송과 인터뷰에서는 치열한 아이돌 세계 속에서도 조용하고 순한 성정을 가진 인물로 화영을 그려냈습니다. 그렇게 류화영은 빠르게 티아라의 새로운 천사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쇼비즈 세계는 빛이 강할수록 그림자도 깊습니다. 그리고 곧 완벽해 보였던 이미지 뒤에 균열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2012년 7월 화영은 발목 부상으로 티아라 콘서트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 직후 티아라 멤버들 일부는 의지가 중요한 법이다라는 내용의 트윗을 올렸고 화영은 때로는 의지만으로는 부족하다고 글을 남겼습니다. 이 트윗들은 대중이 티아라 멤버들이 화영을 저격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하게 만들었고 왕따 논란이 불붙게 되었습니다. 당시 티아라는 최전성기였기에 사건은 순식간에 대중의 관심을 받으며 큰 비난 여론으로 번졌습니다. 온라인에서는 따돌림 정황이라며 각종 영상과 자료가 퍼졌고 티아라의 이미지는 크게 추락했습니다. 논란이 극에 달한 2012년 7월 말 소속사는 개인 의사라는 이유로 류화영이 팀 탈퇴를 발표했습니다. 그 시기 대중은 완전히 류화영 편에 섰고 그녀는 상처받은 피해자로 여겨졌으며 왕따 피해자라는 표현이 인터넷을 뒤덮었습니다. 광고,
방송, 활동 등 티아라의 스케줄이 순식간에 줄줄이 취소되며 업계 전체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갑작스럽게 여러 카카오톡 메시지가 공개되었습니다. 그 메시지는 당시 막내였던 아름에게 효영이 보낸 것으로 알려졌으며 위협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유명 가서 먼지나게 맞자 기다려. 방송 못하게 얼굴 긁을리. 나가수 안 할 거니까 기다리렴. 걔들은 맞아야 정신 차리지. 못된 년 걸리기만 해봐. 이 메시지는 뮤직뱅크 녹화를 앞둔 시점에 전송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름은 불안해하며 나이 많은 멤버들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했다고 전해졌습니다. 효민이 자매 문제라는 이유로 화영을 불러 대화를 나눴다고도 알려졌습니다. 그 순간 류화영은 언니와 통화하며 눈물을 흘리며 대기실 밖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잠시 가라앉는 듯했던 분위기는 다시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해당 메시지는 유일한 피해자로 여겨졌던 화영의 이미지를 크게 흔들었습니다. 언니가 한 멤버를 위협했다는 점에서 대중은 그렇다면 2012년 사건은 정말 한쪽만 잘못이었을까? 라는 의문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점점 이 사건이 단순한 가해자 피해자, 부도가 아닌 더 복잡한 진실을 품고 있음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단지 그것만이 아니라 일부 전직 스태프들의 증언이 나오며 사건에 대한 여론은 더 복잡한 시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티아라의 한 전 스태프는 일본 콘서트 전 병원에서 화영의 발목이 심각한 상태가 아니라는 진단을 받았지만 다른 곳에서 진료를 받은 뒤 깁스를 하고 나타났다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 일본 공연지에서도 의사는 그 정도의 깁스는 필요 없다는 의견을 냈다고 알려졌습니다. 심지어 차 안에서는 멀쩡히 걸었으나 기자들을 보자 매니저에게 부축을 부탁했다는 증언도 있었습니다. 또한 그룹이 몇 시간 동안 포메이션 연습을 다시 해야 했을 때 화영이 호텔에서 내일 관리를 요구했다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특히 2017년 한전 티아라 스태프가 두 자매 화영, 효영이 2012년 스캔들에서 피해자 역할을 했다고 주장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기스패치는 당시 티아라와 함께 일했던 여러 스태프를 인터뷰하며 류화영이 다소 자만적인 태도를 보였고 부적절한 소통이 갈등의 원인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두 자매의 카톡 메시지가 공개되기 전 팀 내부에서는 이미 화해 분위기가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2017년에 나온 정보가 완전히 새롭지는 않았지만 사건이 일방적 괴롭힘이 아니었다는 소속사의 기존 입장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화영은 이후 아름에게 사과했고 두 사람의 개인적인 관계는 어느 정도 회복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모든 일이 가라앉는 듯했지만 그녀의 태도가 다시 한번 논란을 불러왔습니다. 스타일리스트 김우리가 방송에서 류화영이 미용실 직원을 샴푸라고 비하하듯 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이후 발언이 편집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제작진은 사실 확인 후 방송된 내용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류화영은 SNS에서 루머라고 부인하며 글을 올렸고 이후 해당 게시글은 삭제되었습니다. 일부 업계 관계자는 스타일리스트를 비판했지만 디스패치는 미용실 직원을 인터뷰해 사실이라고 주장하는 기사를 냈습니다. 소속사는 류화영이 단순히 언니, 나 샴푸 같아요 라는 농담을 했을 뿐이며 비난 의도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티아라 탈퇴 이후 류화영은 배우 활동과 개인 활동에 집중했습니다. 2018년 방송인 LJ가 SNS에 다정한 사진을 여러 장 올리며 교제 중이라고 주장해 갑작스러운 열애설이 휩싸였습니다. 화영 측은 곧바로 부인하며 친구 사이일 뿐이며 사생활 침해라고 반박했습니다. 언니 효영 역시 LJ에게 게시물 삭제와 법적 조치를 경고하는 댓글을 남겼습니다. LJ는 교제 사실을 계속 주장하며 두 사람의 사진, 대화 내용, 호텔 예약 정보까지 공개했습니다. 일부 목격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두 사람이 커플처럼 보였다고 언론에 말했습니다. 법적으로 결론이 날 만한 증거는 어느 쪽에서도 나오지 않았고 두 사람은 각자의 입장을 유지한 채 사건은 흐지부지 마무리되며 새로운 논란으로 남았습니다. 아이돌이 아니게 된 뒤 그녀는 연기 활동에 집중했습니다. 류화영은 매드독, 청춘시대 2, 돌아와요 아저씨 등 여러 작품과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했습니다. 잔잔하고 부드러운 이미지, 편안한 분위기로 인해 박신혜와 닮았다는 반응도 있었으며 새로운 드라마 기대주로 주목받았습니다. 하지만 2017-2018년 논란이 재점화된 이후 류화영의 활동은 점차 줄어들었습니다. 그녀는 방송과 SNS 노출을 줄이며 활동을 조심스레 이어갔고 이후 두드러진 작품 없이 조용한 시기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현재도 티아라 사건이 다시 언급될 때마다 류화영의 이름은 커뮤니티와 SNS에서 등장하며 K-팝 역사상 가장 오래 지속된 논쟁 중 하나의 중심에 남아 있습니다. 스캔들은 시간이 지나면 희미해지지만 그 뒤에 남는 교훈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한국 연예계에 아직 말하지 못한 이야기들을 계속 듣고 싶다면
좋아요와 공유, 팔로우를 잊지 말아주세요습니다.